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학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2023년도가 이제 거의 저물어가고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2024년도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남북 관계가 정말 다른 해보다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정권이 바뀌어서 그 초기 정권 시기였기 때문에 약간 어려웠지만 2023년도에는 이제는 뭐 기틀이 잡혀져 있고 국제적인 위상도 한국이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또 정말 그 군사 위성까지도 이렇게 발사를 해서 성공을 했고 아주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2024년도에 북한이 어떻겠습니까? 저대로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봉착하게 되리라는 생각도 안 해볼 수 없어요. 그래서 북한이 급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북한 동해는 어떻습니까? 12월 18일 날 남북 군사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그 대북 안보 태세 강화를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 법이다 라고 비아냥됐죠. 참 이 남북 관계에서 정말 그 발표하는 그 김여정이 정말 예의도 없고 싸가지가 없어요. 이런 거 봤을 때 정말 국제적인 어떤 예의도 없고 어떻게 그런 자들이 리더를 하는지 정말 진짜 한심스럽습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이 도발에 응징해야 한다는 합참의장이 이제 어떤 강력한 발언을 하기 시작했죠. 이 자체가 뭐냐면 뒤가 캥겨서 부리는 허세성에 가까운 치부다, 객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폄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개가 지저댄다면 하늘에서 날벼락을 맞을 수도 있다. 선제 공격도 얘기한 그런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지난 11월 22일 날 그 북한이 군사위성 발사함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그 9.19 합의 중에서 비행금지 구역 설정 그 항을 우리는 효력 정지시켰죠. 그러니까 다음 날 11월 23일이에요. 북한은 완전히 파기를 했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속적으로 이어지다가 화성 18형 ICBM이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물론 고각도로 쐈습니다. 고각도로 쐈는데 보니까 어때요? 미국 본토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한반도 안전 환경이 이제 깨질 수도 있다. 새해는 더 공세적으로 맞대응에 취할 것을 강조했었어요. 북한의 발표에서. 이 자체는 바로 뭐냐면 ICBM을 정각으로 실제 쏘는 것처럼 해서 남태평양 쪽으로 발사하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제재를 받겠지만 이런 것도 가능성도 시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죠? 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예요. 여기에서 김정은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3년간 21, 22, 23년 동안에 3년 동안 완강한 투쟁으로 쟁취했다. 뭐를? 아마 이제 그 핵기술 능력이라든가 미사일 발사 능력이 완전히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24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이제 더 투쟁을 더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이렇게 강조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과 추종 세력, 즉 한국과 일본을 얘기하는 거 있죠. 추종 세력들의 반공화국 대결 책동이 극한에 다다라 있기 때문에 이 엄중한 군사 정세에 대해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그 인민군대와 군수공업 부분, 그 다음에 핵무기 부분, 민방위 부분이 전쟁 준비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라 이렇게 이제 지시했죠. 김정은이가 전쟁 준비예요. 전쟁 준비. 그러면서 그 공포 상황을 조장함으로써 우리한테는 그 공포 심전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고 북한 주민들은 공포 상황을 또 조장을 함으로써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결집을 강요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북한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급변 사태의 가능성이 있어요. 급변 사태가 뭐죠? 사전적 의미에는 급격한 변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급변 사태인데 북한 지역에서는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죠. 북한 내에서 심각한 혼란이 발생하는 상황이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뭐죠?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천재지변이 왔을 때도 정말 정부라든가 우리 국민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전부 다 수습을 합니다. 근데 북한에는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정말 급변사태의 가능성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북한은 어떻습니까? 민주화가 가능하겠어요? 현 체제로서는 안 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민주화되기 위해서는 뭐죠? 북한 체제가 붕괴돼야 돼요. 근데 북한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 다른 분석기관에서 보면 붕괴될 가능성이 꽤 있죠. 자, 첫 번째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죠? 오랜 기간에 걸친 각종 실정으로 인해서 국가와 지도부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뭐가 떨어졌다? 불만과 불신이 굉장히 떨어져 있죠. 확산되고 있죠. 두 번째는 김정은의 그 리더십이 부재죠. 오죽했으면 오죽 안 되겠으면 자기 딸을 등장시키면서 4대 세습을 강조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과 북한에 대해서 충성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있겠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기대하기 어렵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북한 주민들이 어때요? 의식이 변해야 안 변해요?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이 상상을 못할 정도입니다. 이런 점들이 바로 뭐냐면 북한 붕괴의 가능성이 되죠. 그래서 어떤 계기가 존재한다면 북한의 급변 사태는 발생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 급변 사태 유형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6가지인데 김정은의 추출 등 신변의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죠. 물론 김정은의 그 건강 상태도 굉장히 안 좋아요. 이런 것도 있지만 군부와 지금은 아주 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어떻습니까? 알력 관계가 생길 수도 있겠죠. 아버지 김정일은 뭐였죠? 선군 정치라는 카드를 냈지만 김정은은 그런 카드를 낼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 대남 도발밖에 없어요. 무기 체계 강화하는 것. 그다음에 주민들 또는 자기 그 영달을 위해서 어떤 거죠? 무기 체계를 러시아에 수출하는 것 이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의 어떤 거죠? 이런 것들이 조금만 삐그덕거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급변사태 발생하겠죠. 그다음에 권력 투쟁에서 비롯되는 쿠데타 가능성이 있어요. 북한에서는 가장 무서운 세력이 뭐죠? 군이에요, 군. 군입니다. 북한은 군단 단위로 전부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군 체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아주 굉장히 철저히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지만 어떤 소외 계층이 발생한다면 지휘부에서 일부 또는 전체적인 어떤 소외 계층 군이 소외된다면 가능성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 이제 최근에 들리는 소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소요 사태와 봉기 같은 거 이런 것들 물론 생활형 항의 시위가 일어나고 있죠. 심지어는 뭐 최근에는 어때요? 최근에는 뭐 어떤 일개 사단이 남쪽으로 우리한테 탈북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었다. 물론 가짜 뉴스겠지만 그런 것들이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것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북한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진압을 한다면 더 불만이 확산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분노가 결집되어서 어때요? 정말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는 의지로 결집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금년도에도 많은 탈북하신 분들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리고 이제 해상 탈북도 두 군데서 이루어졌었죠. 이런 것들과 비슷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그 통제, 억압, 처형 이런 것들이 북한 상황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북한에서 죽거나 탈북하다 죽거나 똑같다 해서 차라리 희망이 있는 탈북
성공을 했을 때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희망이 있는 곳으로 이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 있죠. 물론 북한에서 천재지변은 백두산의 폭발이지만, 화산 폭발이지만, 그것보다도 북한이 어때요? 매년 보면 굉장히 흉작이 들어요. 흉작. 그 가뭄이라든가 아니면 가뭄이 들었다가 비가 일시적으로 막 내려서 아주 고난을 겪는 그런 경우, 해결할 수 있는,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봅니다. 북한 정권이 안 되니까 이제 천재지변으로 가능할 수 있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김정은이 뭐 한다? 대남 도발할 수 있어요. 갑자기 핵 문제라든가 기습적인 대남 공격 등과 같은 아주 상상하지 못할, 우린 전부 다 상상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가능성을 전부 다 이제 배제할 수 없지만 이런 것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만일에 먼저 북한이 핵을 사용했다. 그러면 북한은 그 순간 이제 끝나는 거죠. 이런 것들. 만약에 일부적으로 또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제재가 많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2024년도에도 북한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급변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점쳐집니다. 예상이 되고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런 사태,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고 확산시켜서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거죠. 확산시켜서 남북 통일을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